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8명을 태워서 생존을 했고 카즈구르트 산에 정박하게 돼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인류가 물이 빠진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다라는 전설이 나오는데 어쩌면 그게 홍수 신화의 최초 발화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진흙에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진흙범벅대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늪지대에 뻗어서 있으니까 끄집어내서 인공호흡해서 살린 거예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괴나라 카자흐스탄 샤먼 바이블을 쓴 저자 김정민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국제관계인데 많은 사람들이 저를 역사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두 분야를 전부 다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그 샤머니즘 철학이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한반도까지도 전부 연결돼서 하나의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이야기가 중앙아시아 샤머니즘에 그대로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 진흙으로 인간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뭐 홍수 신화라던가 인간의 언어가 갈라지게 된 바벨탑 이야기 전부 다 있어요.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홍수가 나게 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탱그리, 거기서 이제 신을 탱그리라고 하니까 탱그리가 홍수가 날 걸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그 와중에 한 사람만 그 말을 믿고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8명을 태워서 생존을 했고 그 생존했던 배가 지금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국경에 있는 카즈구르트 산에 정박하게 돼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인류가 물이 빠진 다음에 동서남북으로 흩어졌다라는 전설이 나오는데 거기서 얼마 안 되는 거리에 우즈베키스탄의 고대 도시인 히바가 있습니다. 유래를 보면요, 그게 그 홍수가 나서 방주에 타 있던 그 사람이 육지가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새들을 날려보냈답니다. 까마귀들을 날려보냈는데 돌아오지 않고, 제비를 날려보냈는데 그 나뭇가지를 물고 돌아오면서 방주로 돌아오면서 히왁 하고 울었대요. 그래서 나중에 육지를 발견하고 최초의 도시를 건설할 때 울음소리를 따서 히바라는 도시를 건설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게 중앙아시아 투르크 언어로 아담이라는 거는 사람을 뜻해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에덴 동산도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덴이라 불러요. 그리고 사과를 먹는 선악과 그걸 쫓겨났다는 이야기 전부 다 중앙아시아에 있고 지명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어쩌면 그게 홍수 신화의 최초 발화지가 아닐까라고 저는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그 몽골이랑 러시아랑 카자흐스탄 그 언저리 알타이 산맥 부근인데 거기를 가시면요, 이 동그란 자갈들이요, 그 자동차를 타고 2시간을 가도 끊임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거대한 돌들도 동글동글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거대한 돌들도 어떤 엄청난 수압에 의해서 굴렀다는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동그란 자갈들이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데 사막화가 되어 있는 것 뿐입니다. 바이칼 호수에 물개가 삽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카스피해에 사는 물개랑 같은 종족이에요. 지금 그 사이는 육지거든요. 근데 똑같은 종류의 물개가 왜 카스피해랑 바이칼 호수에 살까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냥 원래는요, 바이칼 호수서부터 카스피해, 흑해, 지중해까지가 큰 이걸 바다인지 강인지 알 수는 없으나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의 물이 확보가 됐던 거는 바로 산에서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 때문이었어요. 그게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시베리아 야쿠티아에 사는 사람들은 수상가옥에 살았습니다. 아니 거기 뭐 비도 안 오는데 왜 수상가옥이 이렇게 나무를 해서 위로 사느냐? 봄이 되면은 산 위에 있던 만년설들이 녹으면서 물이 돼서 흘러내립니다. 그 양이 엄청나요. 그리고 거기가 평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활한 평지가 그냥 다 물이 한 1cm, 2cm로 쭉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늪지대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을 피하기 위해서 올라와 있었던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봄이 좀 지나서 이제 논이 다 녹으면 다시 땅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물을 피하기 위해서 수상가옥을 짓는 거예요. 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면서 이게 대홍수랑 깊은 관련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홍수 이후 사람들은 도시를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날려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야훼께서 땅에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이렇게 세운 도시와 탑을 보시고 생각하셨다. 사람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구나.
당장 땅에 내려가서 사람들이 쓰는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야겠다. 야훼께서 온 세상의 말을 거기에서 뒤섞어 놓아 사람들을 흩으셨다고 해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다. 바벨탑 신화의 중앙아시아 버전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중앙아시아는 좀 더 구체적이에요. 홍수로 인류가 전멸을 당했고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산꼭대기로 피신을 해서 살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인구가 다시 증가하고 번창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인구가 너무 팽창을 해서 산꼭대기에 인구가 꽉 차자 결국 힘이 약한 종족들을 산 아래로 내려보냅니다. 그랬더니 산 아래로 쫓겨난 인류들이 홍수로 죽을까 봐 그 공포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거대한 산을 쌓기 시작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산 쌓을 때 흙이 필요하잖아요. 그 흙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산을 깎아야죠. 산을 깎아야 흙이 나오지. 평지에서 땅 파봐야 물만 더 들어오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산 위에 있던 사람이 분노한 거예요. 야, 이것들 산 아래로 쫓아냈더니 우리 산을 깎아갖고 저 옆에서 산을 만드네? 그래서 산 위에 있던 사람들이 분노해가지고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동서남북으로 흩어뜨렸다. 그래서 흩어지게 된 저지대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지 못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면서 인간의 언어가 갈라지게 되었다라고 중앙아시아 탱그리 신화에는 나옵니다. 뭐 탑을 쌓더니 신이 분노해서 뭐 번개를 꽝꽝 치니까 인류의 언어가 분열됐다.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거든요. 그리고 얘들이 원래 권력자고 힘 있는 세력이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흩어져 살면서 인간의 언어가 갈라졌구나라고 하는 것도 나름 일리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진흙을 여러분들이 만든 다음에 있긴 불어온다고 해서 절대 사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신이 아니라가 아니라 누가 해도 안 돼요. 신이 해도 그건 안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탄생하게 됐느냐? 홍수가 났을 때 우리는 8명만 생존했다고 했지만 아닙니다. 더 생존했어요. 그러니까 홍수에 쓸려 나가고도 생존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에 빠져도 안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운 좋아서. 그런 사람들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살아남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도망칩니다. 근데 여러분 홍수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다 진흙에 다 뒤덮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흙길을 한번 가보세요. 모래사장만 몇 발자국 가도 힘 다 빠집니다. 즉 진흙에 숨을 불어넣어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게 아니라 진흙범벅대고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늪지대에 뻗어서 있으니까 끄집어내서 인공호흡해서 살린 거예요. 그걸 갖다 후세인들이 그렇게 묘사한 거지 여기에는 어떤 신비적 요소나 신적 요소가 없어요. 그냥 다 자연재앙으로부터의 생존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종교적인 게 별로 없거든요. 전체적인 줄기는 다 대동소이한데 디테일에서 달라져요. 하지만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하게 그 이야기가 일치되는 것들이 많아요. 중앙아시아에 있는 문명들을 보면 일관되게 홍수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이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다 나타나고 있어요. 뭐 지구가 홍수 날 때 꼭 파미르만 살아남았겠습니까? 안데스 산맥이나 로키 산맥도 분명히 있긴 있지만 거기 고온의 사이즈나 여기 중앙아시아의 고온은 비교가 안 돼요. 훨씬 넓어요. 과거에는 빙하가 녹아서 주변에 물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수증기가 증발을 해서 비가 내렸지만 지금 전부 다 만년설 사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건조화되면서 사막화돼 버렸습니다. 빙하가 줄어들면서 인류는 물을 따라서 하류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저지대 쪽에 살게 된 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지 않습니까? 비옥한 초승달지대. 지금 가보면 뭐가 비옥해요? 다 사막인데. 지금은 사막이에요. 하지만 옛날 때는 그 일대가 다 녹지였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도 그래요. 이집트가 지금 나일강호 길 따라서만 딱 녹지고 주변 다 사막이죠. 옛날 땐 그 전체가 다 녹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한다니까. 기후변화라는 거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볼 때는 고대사도 그렇고 현대사도 그렇고 지금의 관점에서 자꾸 보려 하지 말고 그 당시의 관점에서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왜 저 당시에는 저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살았까라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신화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이 신화가 아니라 다 사실이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단군조사보다 훨씬 오래된 역사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의 12,000년 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온이 그 당시에도 사람이 살지 않았던 파미르 고원을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구려랑 백제 사람은 비슷한 얼굴을 하고 있는데 신라에만 코가 오똑하고 이게 얄쌍하게 이게 묘사가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8세기 시대에 독립을 하기 위해서 민족 자결주의,
민족주의 이게 태동을 하면서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정치적 프로파간다지 그거는 진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